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지금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철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 공동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오표 성북노동권익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진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수영 마니또 집행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현장 발언을 들은 다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 9천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38.2%에 이르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파견, 하청 노동자와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24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과 제도는 비정규직을 포용하지 못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보호망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가입률은 3%에 그칩니다. 이렇게 제도 밖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비영리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를 통해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결정되고 이들 센터들은 매년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재정난이나 정책 변경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취약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임이며 의무이고 또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법에 명시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조사와 연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기금, 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떠한 노동도 차별과 불합리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책임은 국가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해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현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박재철 한빈의 공동의장님,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님, 장수영 마니또 집행위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 공동의장 박재철입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에 근거해 생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오늘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는 불편하지 않게 일상을 향유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사회 노동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90%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에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 사직서를 썼다를 반복하고 있는 아파트 고령 청소 경비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취약한 고용환경과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과거의 고용관계를 벗어나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 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및 취약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비전형적인 노동자들이 확산되면서 법이 있어도 법을 찾지 못하거나 아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새롭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동행정은 노동부의 고유한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현재 노동권 공백 상황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저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입니다. 10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생활 밀착형 노동행정 서비스를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라고 불리는 지방정부 노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및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노동권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고 맞춤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연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 서비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진행해온 지방정부 노동센터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노동행정을 전국 모든 곳으로 확산해 우리 곁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노동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생활하는 곳에서 자신을 위한 노동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박홍배 의원님이 12월에 발의하신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이러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기본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 90% 노동자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그간의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전국화의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90%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모두가 이 법안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정찬미입니다. 저는 전국 65만 요양보호사 중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한 사람으로서 요양보호사 비정규직 지원 활성화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65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있지만 그중 80% 이상이 비정규직 호출형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가족을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며 좋은 돌봄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용자나 센터의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이 빈번합니다. 일자리를 보존하려면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를 당해도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집안의 중요한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사정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을 당했을 때도 요양보호사 보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스스로 구직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3년 이상 장기군속을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지는 장기군속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27.5%에 불과합니다. 이는 비정규직 호출형 노동구조가 초래한 문제이며 이러한 노동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권 침해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성희롱, 폭언, 폭행까지 경험하지만 이를 신고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기 군속을 원한다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노인 돌봄 인력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노인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250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겨우 65만 명뿐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낮은 처우와 불안정하고 고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한 국내 인력이 요양 현장으로 유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 및 구제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기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자발적 실직에 대한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와 권익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법을 개정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하여 처우 개선 조례를 실행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돌봄은 안정된 노동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돌봄을 받은 어르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에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돌봄 사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온 24살 장수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가을 현장 실습으로 첫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실습을 나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충남 당진으로 파견되어 일하게 되었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첫 노동은 참 어려웠습니다. 현장 실습생은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면 안 되는 것도, 주말에 일하면 안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른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처음으로 살던 동네를 떠나 파견을 나오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용접 불꽃 사이에 있다 보니 첫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말에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며 하루 휴가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휴가날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나서야 주말 근무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현장 실습이 끝나고 취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니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이야기하였고 저도 그때까지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6년 전 그때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학교 전담 노무사로 만난 비정규직 센터의 노무사님과의 인연을 통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실습과의 첫 노동의 어려움이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 노동자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비정규직 센터 덕분에
70여 명이 모여 안산시의 특성화고 졸업 청년 노동자 모임인 마니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년 모임 마니또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임금 체불과 산재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비정규직 센터에 계신 분들과 노동법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만난 부당한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센터가 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좋은 이웃들, 지역의 선배 노동자들의 만남을 이어졌었고 퇴근 후에 지치지 않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많은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니또 친구들은 글쓰기나 축구에서부터 경제연구 동아리까지 총 9개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더 이상 힘든 노동에 묻혀 일상을 반복하고 천떡꾸러기 노동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서로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일터의 고민들을 나누며 자기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 생각과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친구 도움과 마니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현장 실습생들을 위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지역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현장 실습생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법률 강좌도 듣고 온라인 상담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미 겪었고 마니또 친구들도 겪었지만 또 다른 청년 노동자, 현장 실습생 친구들은 일터에서 부당한 일들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한 일이 생기더라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마니또 친구들이 비정규직 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지역에 계신 청년 노동자들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다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고 언제든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처럼 전국에 곳곳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호표 성북노동권익센터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호표라고 합니다.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3에서부터 시작하는 노동 취약계층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촉경이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지만 우리의 노동 현실은 대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 비정규 노동자는 845만 9천 명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계층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비영리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노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계획 의무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북, 충북, 강원 지역은 노동센터가 한 곳도 없는 등 전국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2월 박홍계 의원이 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대다수 취약계층 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해온 노동센터들이 전국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박홍계 의원실과 한국 비정규직 노동장치 네트워크는 취약계층 노동 당사자 눈높이에서 지역에 맞춤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다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25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네트워크. 네, 감사합니다.